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그 다음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걸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이제 국정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공약 중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어떤 거는 버려버린다 하는 교통정리, 이런 거를 이제 총괄 지휘하게 돼 있고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권영세 의원이 많은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약속했던 공동정부,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전에 제가 안철수 활용법, 이걸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를 잘 활용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 초반을 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약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도 지향의 정치 이념, 그 다음에 어떤 과학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쪽에도 그게 중도 지향이나 아니면 과학 이런 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비토할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직접 부딪히는 것을 중간에서 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그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권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침에 안철수 활용법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게 지난 11일 도시락 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다가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라는 걸 만드는데 이 위원장도 안 대표가 겸임하는 것으로, 의사니까 겸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공동정부의 미래를 DJP와, 이게 DJP 모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DJP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관점을 제가 제공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DJP는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이제 집권에 성공했죠. 근데 실제 DJP가 구상이 된 거는 1996년 11월 1일 DJ의 처제집이죠. 처제집인 목동에서 DJ와 JP의 복심이라는 김용환 의원이 목동회동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태동을 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DJ와 JP가 합친다. 그런데 DJ와 JP가 합치는데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은 거기서 김용환 의원이 확답을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예의니까 그거는 두 분이 만나서 하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DJP 단일화라는 건 JP가 출마를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합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DJ가 지정하는 협상 대리인이죠. 한광옥 당시 의원, 한광옥 의원과 한광옥 의원이 DJ의 대리인, 그 다음에 김용환 의원이 JP의 대리인, 이렇게 해서 무려 1년 가까운 협상을 벌여서 DJP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또 치밀하게 문구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만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환 의원이라는 분은 40살에 박정희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그때는요 경제기획원 이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재무장관을 5년간을 한 사람입니다. 5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것도 어찌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치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가면서 뭔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무장관을 5년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 토씨 하나하나 이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DJP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그거는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임기 중에 내각제 개헌. 그리고 실제 김용환 의원은 임기 중에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나중에 JP하고 DJ가 그 부분을 내각제 개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탈당을 해서 별도로 그 당을 하나, 희망의 한국신당인가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각제 소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다. 자, 그런데 안철수와 JP의 차이는, JP는 충청권 표라는 확실한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JP가 깨진다 할지라도 본인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죠. 그런 게 안철수 후보의 차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 뭐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1당과 제2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정치를 해온 측면이 있죠. 이거는 그 견고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JP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인물이고, 의석도 지금 여기는 비례대표 3석밖에 없습니다. JP는 당시에 5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민련 50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국회 의석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적 기반도 도움이 된다. 또 굉장히 치밀하게 내각제를 고리로 연합을 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냥 뭐 한 번 만나서 나를 믿고 합시다, 그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윤안 단일화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JP에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DJ가 처음부터 내각제 할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선거공학적으로 JP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을 해야 되겠으니까 내각제를 일단 약속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집권 수단으로만 내각제 합의각서라는 걸 써줬지, 실질적으로 내각제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관계를, 저는 이제 JP 진영을 제가 잘 아니까 JP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DJ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김용환 의원은 DJ를 끊임없이 의심했죠. 왜? 할 생각 없이 자꾸 이 JP라는 사람이 이지고잉을 하는데 그 이지고잉을 부추겨서 내각제 합의를 JP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DJ가. 노예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노예한 사람이라는 거면 천하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김용환 의원한테 정말 수도 없이 들었죠, 취재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언제 깨느냐 하는 걸 김용환 의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보다 결정적인 신뢰를 깨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2000년 총선을 앞두고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뭐 이런 데는 뭐 몇백 개 뭐 시민단체라고 하는 데에서 낙선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총선 시민연대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공천을 해줘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공천해 줄 경우에는 우리가 낙선운동을 하겠다. 그 낙선운동은, 시민단체는요, 아니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민단체가 자기네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낙천운동을 하는 건, 낙선운동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라는 걸, 그런 가면을 쓰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그 후에 취재 과정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한 바지만 이 배후에 DJ가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앞장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한나라당이 30명, 민주당이 16명, 자민련이 또 뭐 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나라당 전체 중에서는 22.6%, 민주당 전체 중에서는 15.2%, 자민련 전체 중에서는 30.2%.
자민련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는 JP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JP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JP가 그거 모를까요? 배후에 DJ가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집권을 했으니까 화장실에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때부터 결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뻔한 거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결별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중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 회의만 그걸 계기로 해서 DJP가 깨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1년여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했던,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았던 DJP 연합도 결국은 이런 걸로 깨졌다. 그런데 윤석열과 안철수 준비 없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인수위원회, 이제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고, 그 다음에 인수위원하고 이런 사람들 아마 상당한 정도로 배려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DJP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각 구성을 이제 곧 할 텐데, 그럴 경우에도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많고, 강요 중에 일부를 안철수 대표한테 할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까지도 DJP하고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잘 굴러갈 것이냐. 안철수 대표는 국정 경험은 없죠. 그러나 정치를 한 10년 했습니다. 국정 경험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국정 경험을 본인이 쌓아가면서 내각을 지휘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DJP는 그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다짐을 받았는데도 깨졌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윤한 공동정부는 어떨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우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우려는 글쎄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뭐 필요하냐, 우리 사이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끝까지 지켜주면 이 공동정부는 DJP보다 훨씬 더 공고하게 임기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 아무런 합의서도 없고 국민 앞에 공표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동정부 하겠습니다 라는 게 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언제든 깨도 됩니다. 언제든 깨도 사실 총리 헤매버리면 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듯 하면서 신뢰가 있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이런 공동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과연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윤석열 당선인을 제가 옛날에 법조 취재하고 그럴 때는 윤석열 당선인은 워낙 초임 검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접촉할 기회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에서는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제가 잘 알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여기저기 취재한 결과로는 윤석열 당선인은 좀 치밀하지가 못한 스타일입니다. 약간 통 큰 스타일, 좋게 얘기하면. 그리고 무슨 본인과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략 훑어보고 방향이 옳은 것 같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하나하나 치밀하게 따져보고 이거는 돈이 얼마 들고 하는 DJ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 크게 약간 보스형 기질이 있는 스타일이죠. 그렇다면 그래,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잘해봅시다, 날 믿고 해봅시다 라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이제 안정성은 좀 떨어지죠. 그러나 또 2000년 총선 시민연대처럼 안철수 후보가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는 문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신뢰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거기에서 위험도가 판가름 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DJP와 연대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합당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더 공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지금 출발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모르겠으나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돌파, 이거는 역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신뢰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뢰관계는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양쪽 모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발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아마 DJP 때 기사 썼던 것만큼이나 이 윤난 공동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도 논평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깨질 위기도 많이 겪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봉합돼서 넘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그런 것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참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이 윤난 단일화라는 것이, 또는 윤난 공동정부라는 것이 기사의 보고가 될, 그만큼 바쁘겠지만 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발점에선 윤난 공동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이 약간 이렇게 어긋났는데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